안녕하세요. 오늘 쏠쏠한 ETF 시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아마 영상 나올 때쯤이면 새해가 되겠네요. 그쵸, 2026년. 네. 새해 이제 2026년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 거냐도 고민이 많아요. 네. 그래서 2025년 한국 증시의 화두가 이제 배당, 그 중에서도 분리과세가 이제 화두였는데 네. 이게 어떻게 좀 됐는지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정리를 해드리면은 이제 분리과세 고배당 기업은 대상 기업이 결정이 됐죠. 배당 성향이 40% 이상 혹은 배당 성향이 25% 이상이면서 배당금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기업들에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배당금을 받으면 분리과세 적용이 된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당장 2026년부터 적용이 되고요. 2025년 결산 배당금부터 이제 2026년에 배당을 받으시면은 이게 이제 분리과세가 되는 거죠. 당연히 이제 분리과세가 된다라는 부분은 종합소득과세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부분. 근데 이제 과세의 과표 구간마다 이제 그 세율이 좀 달라요. 그래서 2천만 원 이하는 세율 14%, 2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는 25%. 네, 그리고 50억 원 초과 요 부분이 생긴 건데 참 50억 원 받으면 좋겠네요. 50억 원 초과하면 네. 30%인데 여기에 그 지방세의 10%는 별도기 때문에 세율이 뭐 14%다라고 하면 15.4%, 20%다 하면 22% 이제 과세가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바로 2026년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확정된 배당 분리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들한테 당연히 좋은 영향이 있을 것이고, 현재 분리과세 기준에 소폭 미달하지만은 이렇게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향후의 정책을 좀 상향 조정할 수 있는 배당 정책을 그런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주가 어떤 상승 트리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좀 말씀드릴 게, 이거는 이제 개별 기업에 투자하시면서 배당금을 받으시는 그런 투자자분들에게 적용이 되는 거고, 고배당 전략의 ETF다, 리츠다 이런 그 분배금은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근데 뭐 향후에 또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간접 투자 그 상품에도 이런 부분이 적용이 될 수도 있는 여지는 있기 때문에 그런 뉴스는 잘 좀 모니터링하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핫하기 때문에 네. 이제 한국 ETF 시장에서도 분리과세 혜택을 이제 받을 수 있는 수단에 대한 고민이 이제 많아질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솔 ETF에서 2026년 첫 번째 상품으로 네. 관련된 것이 상장된다 들었거든요. 네, 그게 어떤 건가요? 맞습니다. 2026년 솔 ETF의 첫 상품인데 1월 13일에 상장을 하고요. 이름은 이제 솔 배당 성향 탑픽 액티브 ETF입니다. 배당 성향이 좋은 애들을 탑픽을 솔이 선별해서 네. 액티브하게 투자하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배당소득 분리과세 수혜 기업만을 100% 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좀 좋은 그런 개별 기업들이 선별이 되면서 퀄리티 높은 배당을 추구를 하고, 아무래도 그 기업들이 이제 분리과세 적용 기업으로 선정이 되면은 수급적으로 굉장히 좋은 플로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되고, ETF 안에서는 어떤 주가 상승에 대한 자본 차익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너무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배당 성향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개념을 정리를 해본다면은, 기업들이 이제 한 해 동안 기업 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수익에서 얼마만큼 배당금을 지급하느냐를 숫자적으로 이제 지표로 나타낸 거죠. 그래서 얼마만큼 벌어들인 이익에서 주주들에게 돌려주느냐, 그런 수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반영해서 좋은 기업들 선별해서 운용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리과세 수혜기업 지정이 이제 단계별로 있었는데 네. 타임라인을 좀 볼 수 있을까요? 그쵸. 이게 뭐 지정이 된다, 뭐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고 하지만 그게 정확히 언젠지는 좀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2026년에 2025년 결산 배당금부터 분리과세 적용이 되기 때문에 2025년 중에는 사실상 계속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투자자들이 어떤 기업들의 수혜를 받을까 추정을 했었죠. 그런 것이 배경이 됐었던 그런 부분은 이제 기업들이 그런 배당 성향을 좀 높이고자 배당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왔다라는 부분. 그래서 2025년 해당 연도에는 그런 그 커뮤니케이션, 기업과 투자자들이 배당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추정만 가능을 했다라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그 수혜 기업이 윤곽이 뚜렷해지는 것은 2026년 1월부터 될 것 같아요. 1월부터는 2025년 기업들의 실적 잠정치가 발표가 되죠. 그래서 얼마만큼 기업들이 이익을 냈는지 이제 확실한 숫자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기업들이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배당금을 얼마만큼 지급하겠다라는 잠정 배당금을 결정을 하고 공시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투자자들은 아직 뭐 외부 감사 이전이긴 합니다만 좀 더 명확한 수치를 기반으로 분리과세 혜택 기업들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1월부터 2월일 것이고, 이제 3월이 되면은 외부 감사가 완료된 최종 사업 보고서를 기업들이 제출을 하게 되고 주총을 개최를 하면서 최종 배당금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확정적으로 분리과세 수혜 기업들이 지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다시 한번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것이라고 보이고요. 여기서 또 사실은 기억을 해야 될 부분이, 우리가 배당 투자를 할 때 배당의 권리가 생기는 시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2023년 전에는 모든 기업들이 12월 마지막 영업일을 배당 기준일로 해서 그때 권리가 생깁니다. 그쵸, 배당락 벌어지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배당락이 있고 그때 이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주주 명부가 확정이 되는 건데, 결국에는 기업들은 그 다음에 주총을 통해서 배당금을 확정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깜깜이 배당 투자다, 배당금도 모르고 미리 권리가 확정이 돼버린다, 이런 부분에 아쉬움이 많아서 2023년부터는 기업들이 본인들의 판단하에 정관 변경을 통해서 배당 기준일, 즉 배당 그 주주 명부가 확정이 되는 그 기준일을 주총 전후로 바꿀 수 있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A라는 기업이 이만큼 배당을 한다는데 나 이 기업 투자해야겠어. 이제 배당금을 알고 투자할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예전과 달리 이 배당 분리과세의 그 수혜 강도가 배당 기준일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다. 아무래도 12월에 이미 결정이 돼버리고 배당 분리과세 수혜 기업으로 지정이 되면은 이미 그 해는 놓친 거기 때문에. 하지만 그 배당 소득 분리과세에 지정이 됐다라는 그 이슈는 기준일과는 상관없이 어느 기업에게나 긍정적인 주가 상승 트리거 요인은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기준일은 상회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솔 배당 성향 탑픽 액티브 ETF가 액티브 운용 방식을 채택한 겁니다. 기존에 미리 설정되어 있는 방법론 하에서는 그 분리과세 수에 지정되는 기업들을 즉시에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주총의 배당금 확정 혹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잠정 배당금 공시를 했을 때 이 기업은 분리과세에 지정이 되겠구나, 그런 판단을 하고 좀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액티브 운용으로 조금 유연성을 보강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주총 전후나 이사회 전후 이외에도 이게 이제 시행이 되는 정책이다 보니까 기업들은 연중 내내 아마 배당 정책에 대해서 계속 개선하고자 노력을 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투자자들과 소통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1, 2, 3월 이외에도 투자 기회는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2026년에는 그래서 연중에도 좋은 기업이 있다라면은 저희가 좀 선별해서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고자 액티브 운용 방식을 채택을 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솔 배당 성향 탑픽 액티브 ETF 구성 종목을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구성 종목 보시면은 이건 사실 액티브 ETF는 비교 지수가 있어요. 이제 벤치마크하는 비교 지수가 있는데, 지금 비교 지수의 총 구성 종목 수는 20종목인데 요거는 이제 참고 지표일 뿐이고, 저희가 2026년 1월과 3월에 주총 시즌이나 이사회 내용을 보고 좀 적극적으로 다른 그 수혜 기업들을 편입할 수 있는 그런 룸이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배당주 투자하면은 가장 좀 많이 볼 수 있는 기업들이 비교 지수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금융지주가 들어가 있고, 배당 성향 40% 이상은 지금은 아니지만 그 배당 성향 25% 이상, 전년 대비 배당금 10% 이상 증가로 배당 노력형
에 포함이 되면서 아무래도 수혜 그 지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이 이외에도 KTNG라든지 삼성화재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배당주들이 좀 편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 이외에도 방법론 하에는 지금 재무제표 기준, 과거 결산 배당금 기준이기 때문에 지수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뭐 2025년 확정치 나오면은 빠르게 좋은 기업들 편입할 예정입니다. 감액 배당은 뭔가요? 네, 감액 배당은 저번에 저희가 이제 소울 코리아 그 고배당 ETF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업이 배당을 지급을 할 때에는 그해 이제 벌어들인 이익 잉여금에서 배당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부분은 그 과세 대상인데, 기존의 주주들이 납입한 자본금, 자본 준비금에서 이제 배당을 하기 위해서 이익 잉여금으로 전환을 한 그런 재원들이 있거든요. 이미 주주들이 납부를 했던 그 자본금에서 배당을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이 배당금은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배당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감액 배당이라고 명칭을 지금 부르고 있는데, 사실상 투자자 입장에서 비과세이기 때문에 실질 배당률을 올릴 수 있는 재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저희 소울 뒷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소울 코리아 고배당 ETF에는 이 감액 배당을 하는 기업들이 선별될 수 있도록 기준을 추가적으로 저희가 전략에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올해는 미국 배당주들이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이 그렇게 메리트가 없었어요. 주가들이 많이 오르거나 해서. 맞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주주환원 정책을 이제 하면서 아무래도 배당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단 말이죠. 그럼 이게 2026년에도 지속될 거라고 보세요? 네, 2025년 한국 증시의 이제 배당이라는 어떤 새로운 테마가 그 부상이 됐는데 2026년은 본격적인 한 해가 되지 않을까? 본격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2025년도 국내 주식형 한국 배당 전략 ETF로 자금 유입이 사실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2024년에 한 3천억 원 정도 자금이 유입됐다라면은 지금 현재 상장되어 있는 23개 ETF 기준인데, 2025년에는 1.5조 원으로 엄청나게 많이 자금 유입이 됐죠. 그러면서 국내 주식형 배당 전략 ETF 시장 규모도 한 5조 원 정도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 미국이 배당 전략을 펼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그런 환경이죠. 주주환원 정책에 있어 뭐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뭐 소각도 열심히 하고 있고 배당도 많이 지급을 하는데, 배당 수익률만 본다라면은 현재 한국 주식형, 국내 주식형 ETF의 배당 수익률이 조금 더 매력적인 구간에 진입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세제적인 지원이라든지 정책적으로 서포트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부분 저희가 2026년에도 잘 봐야 되고, 아무래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요인으로 주주환원에 미흡한 부분이 지적이 됐기 때문에 있었죠.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된다라면은 국내 주식시장 한국 증시의 전반적인 레벨업이 2026년에는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솔 배당 ETF 시리즈 중에서 이번에 솔 배당 성향 탑픽 액티브 ETF가 나오잖아요. 그거 외에도 또 배당 ETF 여러 개 있는데 무엇이 다른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저희가 3개의 배당 전략 국내 주식형 ETF를 운용 중에 있는데 다 같은 배당 전략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의 성향에 따라서 골라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오늘 말씀드리러 나왔던 소울 배당 성향 탑픽 액티브 ETF 같은 경우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 기업만으로 포트폴리오로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소울 코리아 고배당 ETF는 한국의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이 굉장히 이제 빠르게 변화하고 있잖아요. 배당소득 분리과세뿐만 아니라 자사주 매입 소각까지 상법 개정을 통해서 그 의무화를 하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비과세 배당인 감액 배당까지 채택하는 기업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한국의 주주 환원 정책을 다 아울러서 좋은 기업들을 뽑아내는 전략에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소울 코리아 고배당 ETF, 그리고 소울 금융지주 플러스 고배당 ETF는 배당 전략에 약간 섹터 전략을 가미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정부가 어떠한 정책을 이렇게 좀 바꿔가고 개선을 해 나갈 때 섹터 기준으로 봤을 때 금융지주가 가장 좀 빠르게 대응을 하는 것들이 과거 사례에서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금융지주 안에서 정말 좋은 배당 정책을 가진 종목들을 골라내면은 이것
이것만큼 효과적인 게 없겠다라는 생각하에 운용을 하고 있는 금융지주 플러스 고배당 ETF입니다. 그래서 적합한 투자자분들은 뭐 솔 배당 성향 탑픽 액티브 ETF 같은 경우에는 나는 그냥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 기업들에게만 투자하고 싶어 라고 하시는 투자자분들은 배당 성향 탑픽 액티브 ETF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코리아 고배당 ETF는 나는 그냥 폭넓게 배당 투자의 관점을 가져가고 싶어, 그런 분들에게 적합하고요. 금융지주 플러스 고배당은 나는 정말 그냥 금융지주가 잘하는 것 같아, 업종에서 봤을 때는 배당은 그냥 금융지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고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세 개의 ETF 모두 월배당 ETF입니다. 근데 지급 시기가 조금 달라요. 네. 그래서 배당 성향 탑픽 액티브 ETF 같은 경우에는 매월 초 지급을 하고, 금융지주 플러스 고배당 ETF도 매월 초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코리아 고배당 ETF는 매월 중순에 지급을 하는데, 그 배당 투자하시는 분들 그리고 월배당 ETF 투자하시는 분들이 항상 그 시기가 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주주명부가 그리고 권리가 확정이 되는 기준일이 있고, 그쵸? 그 전일을 이제 뭐 분배락일이라든지 배당락일이라고 부르고, 그 전일을 이제 매수 기준일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그 주식시장의 결제일이 2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마지막 그 달에 주주명부에 등재가 되려면은 2일 전까지 매수를 하는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매월 초 지급하는 월배당 ETF다라고 하면은 그 전월 마지막 영업일 2일 전까지 매수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 솔 배당 성향 탑픽 액티브 ETF 금융지주 플러스 고배당 ETF는 매월 초 지급을 하는데 첫 번째 영업일. 첫 번째 영업일. 네, 지급을 하고, 이제 코리아 고배당 ETF는 매월 중순인데요. 기준일이 15일입니다. 그래서 중간. 네, 딱 중간이고. 근데 만약에 15일이 휴일이면 어떡해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전 영업일. 예를 들어 15일이 토요일이면은 14일. 15일이 휴일인 경우 어떡하죠? 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러면은 이제 전 영업일이 기준일이고, 그 지급일,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의 계좌에 분배금이 입금되는 그거는 그 기준일 잉 영업일에 지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15일이 기준일이라고 하면 16일에 이제 계좌에 분배금이 들어온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 배당 ETF 시리즈만으로도 이렇게 우리가 매월 2번 운동선수처럼 주급받듯이 그렇죠. 이 주급을 격주로 받는 그런 현금 흐름을 만드실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도 이 분배금 지급 일자까지 고려해서 투자를 하셔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보면은 보통 분기 배당도 많이 안 하잖아요. 분기 배당도 많이 안 하죠.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분기 배당도 거의 안 하고, 이제 한다 하더라도 3개월마다 들어오는 건데, ETF는 어떻게 매달 돈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뭐 미국 ETF, 미국 전략 배당 전략 ETF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업들의 결산 연도나 월도 다 다르고, 그쵸. 그래서 배당급 지급도 매월 우리가 좋은 종목들을 뽑으면 실질적으로 펀드에 그리고 투자자들의 계좌에 찍힐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한국 기업들은 대부분 결산 배당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그 결산 그 연도도 동일하고 12월 말.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기업들의 예상 배당이라는 것을 계속 애널리스트 분들이라든지 그리고 기업의 IR에서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죠. 작년에 500원을 주당 그 배당금을 지급했으면 올해는 10% 상승한 550원을 하겠다, 이렇게 예측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측치를 기반으로 매월 꾸준한 현금 흐름을 ETF를 통해서 얻어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12분의 1 안분을 해서 그 예상치를 바탕으로 투자자분들에게 꾸준한 현금 흐름을 드릴 수 있도록 운용을 하고 있는 거죠. 포트폴리오를 운용을 하면서 현금 마련도 그렇게 예상되는 배당 수익률을 12분의 1로 안정적으로 안분을 해가지고 분배금의 형태로 현금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것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실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ETF가 월배당 전략으로 투자자분들의 좀 간지러운 부분을 해소시켜드리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에 직접 투자하면은 1년에 한 번 받거나 잘해야 1년에 4번밖에 못 받는데, 이렇게 배당 ETF로 들어가게 되면은 매달 받게 되면서 생활비, 은퇴 후에 생활비 받듯이 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꾸준히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전략을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그리고 특히나 연금 계좌 같은 경우에서는 월배당 ETF를 투자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분배금이 나오면 현금이 생기잖아요. 네. 그 현금을 재투자의 재원으로 또 활용을 하시기도 하고, 또 은퇴하신 분들은 내가 인출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보유하고 있는 ETF를 매각해서 현금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하고 있는 ETF에서 분배금이 나와서 현금 마련이 된다라면은 그 부분을 손쉽게 이제 인출을 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참 월배당 ETF의 활용도가 여러모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이 배당 ETF 3개 중에서 네. 나 꼭 하나만 해야 되겠다. 아, 어떡하죠? 다 좋은데. 다 좋아요. 그런데 네. 너무 이제 특색이 달라서 뭐 마음에 그쵸. 드시는 게 있나요? 근데 이제 네. 그 배당성향 탑픽 액티브 ETF 오늘 말씀드리려고 나왔던 ETF가 1월 13일에 상장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는 이 분리과세 지정 기업을 찾는데 굉장히 많은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집중이 될 것 같아요. 그러한 그 노력을 이제 배당성향 탑픽 액티브 ETF가 좀 대신 해드린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배당성향 탑픽 액티브 ETF 투자를 통해서 정말 좋은 기업들을 잘 골라낼 수 있는 그 기업들이 결국에는 좋은 수급 환경 때문에 주가 상승도 노릴 수 있는 시기가 딱 2026년 1분기일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 투자한다라고 한다라면 소울 배당 성향 탑픽 액티브 ETF를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쏠쏠한 ETF 시간인데요. 네. 또 이제 겨울에는 이렇게 배당 이야기 또 해야 아, 그럼요. 뭔가 좀 따뜻해지면서 주머니가 따뜻해지죠. 두둑해지는 것 같아요. 네, 벌써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덕분에 소울 배당 ETF 시리즈도 알게 됐고 배당 성향 탑픽 액티브 ETF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출연해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